일단은 현재 나스닥 인버스나 필 반도체 하방으로 이제 분할 좀 해서 집중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선회를 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게 코스닥은 이미 급락을 했고요. 유로스닥스는 지금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예, 그 러셀 2000도 급락을 해서 저희가 얘네 둘은 코스닥 인버스하고 러셀 인버스는 얘는 올해 초에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이득을 좀 많이 실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나스닥 인버스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변수는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오늘 보여드릴 것은 모스트 커먼 가장 흔한 패턴을 보여드릴 것이고, 나스닥 인버스 조절을 요거 세 개로 조절을 할 건데, 여기서 가장 흔한 패턴 중에 이제 넘을 듯 신호를 상향을 내고 하락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일목균형상 MACD 신호상 하락 추세도 살짝 넘어서 상향 신호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꼬라박는 패턴을 분명히 뭔가 또 속이려고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아주 착하게 이렇게 하락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흔한 패턴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는 근데 의외로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학개미가 어디에 베팅하느냐. 예를 들어 서학개미가 반도체 상방에 베팅한다 그러면은 필반도체 하방을 늘려가는 전략.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ETF가 없습니다. 이제 해외 ETF만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TQQQ나 SQQQ 개인들의 그 반대로 나스닥 인버스는 반드시 반대로 베팅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3개월, 6개월까지 따지면서 지금은 3개월, 6개월 모두 상방 베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곤조 세우고 조심한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선물은 좋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월가가 나스닥이나 이 큰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크게 급락하기 전에 코스피를 하방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말하고 이게 100%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먹거나 조금 먹는 정도지 크게 손해는 안 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하방이 크게 쌓여 있는데 막 완전히 크게 급등한다 만기까지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만기까지 급등하려면은 그 하방이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상방 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방 거를 좀 처분하는 정도로 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올라가지. 지금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금리 동결 후에도 외국인 선물이 상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요 점을 꼭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물은 약간 찐 느낌이 난다. 지난 말씀드렸죠. 또 하나 이제 뉴스가 어디로 연초에 작년 말에 JP모가 골드만이 엄청 떨어진다고 삐끼질 해놨어요. 그러니까 올랐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어떻게 삐끼질 하는지. 자꾸 JP모가는 금리가 더 오를 것 없죠. 금리에 대한 거를 얘네들은 약간, 근데 얘네들도 이제 둘 다 같이 삐끼질 할 때가 무섭다. 같이 삐끼질 할 때. 모건 스탠리까지 해서 3인방이 어떤 뭐 하면은 그 반대로고. 9시 뉴스의 반대. 그러니까 9시 뉴스가 하는 대로 개미들은 갈 거고, 저희들은 그 개미들 반대, 특히나 3배. 개세방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들 3배에 폭주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한두 달 차이로 움직여왔다. 자, 모스트 커먼은 장기적으로 있었을 때 이게 여기서 반등 좀 더 하다가 여기를 못 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등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흔한 패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패턴이고 가장 흔하고, 닷컴 때 딱 이렇게 됐었습니다. 닷컴 뽑을 때. 근데 반드시 이게 일본이거든요. 일본 때 말이죠. 이게 워낙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반등, 지금 나온 반등에서 떨어지다가 오르죠. 그러니까는 요 지금 구간에서, 자, 이제는 여기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단기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요것을 월봉에서 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요 정도의 지점에서 기간은 다 다르긴 하지만은 닷컴 버블 때는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를 살짝 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해서 흘러내렸고요. 이렇게 요게 닷컴 버블. 이렇게 되면 아까 모스트 커먼 패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일치할 필요 없어요. 일본은 여기까지 못 가고, 물론 좀 더 떨어지다가 그건 좀 다릅니다. 닷컴이랑 둘 다 좀 더 떨어지다가 여기서 일본은 못 가고 한 요 정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떨어지면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넘고 여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패턴 보이면은 그동안은 큰 시장에서는 없던 거, 단 코스닥에서는 있었다. 코스닥에서는 있었던 코스닥 버블 있었고 또 하나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이 연초부터 반등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지 그랬냐. 누누이 많이 나오면 48%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도 사실 달라요. 상해 종합 때는 요게 한 이쯤에서 꺾여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너무 이때 하방에 완전 폭주했거든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거 없이 너무 하방에 이 연초에 특히 골드만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뉴스를 보고 그랬는지 반도체가 망할 것처럼 생각했는지 이때 너무 하방에 폭주하느라고 여기에 대한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거 그 때문에 하방을 사실은 1분기 때는 너무 크게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죽이는 파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주봉 요 봉 하나가 한 일주일이고 이제 일봉은 하나하나 일주일인데 일단은 절대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걸 보자고 했을 때 그죠? 요 지점에서도 요 반등도 요거 맞고 떨어지는 거 보자. 요번에도 보긴 봐야 됩니다. 요거 맞고 떨어지는 거 보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하고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어드린 크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확대해 보면은 거기서 또 찌글찌글 거리는 겁니다. 닷컴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폭락을 한 거고요. 다시요. 아까 제가 닷컴에서 그어드린 게 요거 이게 닷컴 확대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한 이 정도에서 그 전에 요쯤에서 다음 주에 꺾이게 되면은 일본과 비슷한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로는 가겠지만은 여기서도 이렇게 흔들면서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은 여기서 그냥 골로 가도 돼요. 근데 이제 금리 동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거는 혼선을 주기 위한 월가의 어떤 행동이죠. 이것으로 개미들이 상방에 빨려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이 언저리에서 다시금 하락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이것도 못 넘었기 때문에 나스닥 인버스가 일부 있어요. 더군다나 막 상방으로 베팅할 구간 아닙니다. 상방하려면은 자 TQQQ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3배로 하려면은 어떤 라인을 정하시고요. 그 라인을 뚫을 때 치는 거예요. 뚫을 때 치면은 어느 정도 좀 더 가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라인 아래로 내려온다면 바로 손절. 3배를 하시려면은 어떤 신호가 났을 때 올랐을 때 약간의 분할로 이득 실현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가는지 뭐 보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3배 상방을 하면서 3배 상방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영을 잘 못해요. 단기로 장난칠 수는 있지만 진짜 그건 초단타나 하시고. 자, MACD 신호는 하방 상방 요게 먹혔죠. 여기서 매수 신호 나고 하방 상방 하방인데 아직 상방 안 떴어요. MACD 하방 구간이다. 아직은 이 구간이다. 여기도 못 들었다. 여기 맞고 떨어지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 이런 거는 하락 추세하는 가운데 근데 좀 단기에 급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이다. 근데 이후에 여기를 뚫게 되면은 아마도 어느 순간 MACD 상방에 뜰 텐데 지난번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쯤에서 하방이 한번 떴었어요. 근데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스닥 100 신호가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방이 떴죠. 상방이 MACD 상방이 뜨는 바람에 그거는 다시 하방이 났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상 맞고 또 일목균형을 보여드릴 텐데 조금은 일목균형이 최근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을 꼭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단타를 하시려면은 이 신호대로 그렇게만 하시고 손절해야죠. 상방했더라도 손절하고. 근데 MACD 신호는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딱 상방이 나고 어느 정도 쫙 올라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추세 이탈하고 나면은 반등도 작아지고 급락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긴 그림상의 이 장기 추세가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느 순간 이 라인이 깨지거나 이렇게 해도 귀찮다 하면은 그냥 직선으로 잡으세요. 약간 늦습니다. 직선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직선으로 잡으면 차라리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야 될 거예요. 직선으로 잡으면 이렇게 여기랑 맞닿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깨지기를 기다리시던지 언젠간 깨지겠죠. 요번에 깨지든지 아니면은 요번에 안 깨지면은 반등하고 더 위에서 여기서 깨지든지 깨지겠죠. 자, 일목균형상으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여기서 할 때 이쪽에서 옆으로 끌어가면서 여기 이 아래를 터치할 것이다. 근데 옆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좀 더 하락을, 그러니까 이 파란 구름 아래서는 아직 일목균형상에서도 여러분 지금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데서 설레발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이 구름대가 작용하면요, 여러분 조금 더 반등한다고 해도 여기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듯이 이 윗단에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월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돌파 시도 하려는 모르지만 맞고 떨어지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모습, 아니면 이 아랫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랫단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반등이면은 그 생각을 하셔요. 마지막 반등이면은 조금 오버슈팅 할 거다. 그러니까는 닷컴 때도 보면은 이 구름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훅 떨어지는 이 구름대 아래로 다시 내려와. 그러니까 대응하실 때 이 구름대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뚫어서 간다고 보더라도 여기만 깨도 조심해야죠. 윗단만 깨도. 일단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후에 급락으로 가게 된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이 메이네. 이 정도까지 14,200인 줄 알았더니 14,400 부근이네요. 그죠? 14,400 그냥 어떻게 해서 여기를 넘는 듯 하다가 꼬라박는 것까지는 저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더 긴 기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14,40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넘을 듯. 그것도 쌍봉의 계열이죠. 짝봉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대응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려붙이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상승폭 자체도 크거니와, 그죠? 크거니와 지금까지 패턴 중에 이렇게 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전략은 가장 흔한 패턴대로 여기 나스닥이 14,400까지 오르는 동안 계속 인버스를 구간마다 늘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478 이 정도인데 13,500이든 뭐 13,700이든 정해가지고 그 지점이 되면은 인버스를 5%씩 늘려간다. 예를 들어 그래서 14,400에서 14,500 살짝 넘는 데까지도 계속 5%로 늘리는 겁니다. 나스닥 인버스를 늘리다가 여기서 넘을 듯 꼬라박을 때 이 모아진 걸 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한 20% 있지 않습니까? 20% 되는 거를 분명히 이제 구름대 돌파하고 하면은 상향 신호가 날 거거든요. 자, 얘기한 길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요 구름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MAC 상까지 해서 상향 신호가 나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여기를 넘을 또 꼬라박는 패턴을, 그러니까 정석은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뚫게 되면요 인버스를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일목균형상으로도 파란 구름 위로 가면은 인버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파란 구름대 내에서는 다시 끌어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긴 한데, 인버스를 늘려갔는데 줄이지도 않고 늘려갔는데 여기를 넘어버리면 크게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까지 내가 고려해야 되나 싶지만은, 근데 어쩌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방에 더 베팅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서학개미가 TQQQ에 베팅하는 게 보여진다면은 그냥 꾸준히 뭐 어디로 올라가든지 간에 상방 베팅하는데도 오를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에 그거 마지막 밑밥을 뿌리면서 그다음에 다시 닭꿈 때처럼 이렇게 훅 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포지션 생각하는 건데 결국엔 수급과 차트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좋은 구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라도 넘어야지. 다음 주에 이거라도 넘고 나서 이거마저 넘어야지 그나마 이제 여기를 터치하는 만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정직하게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늘 마지막에는 뭔가 화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근데 또 그러기에는 더 가기에는 또 외국인 선물 동향도 딱히 좋진 않고. 근데 지금 정해놓으면 안 돼요. 월가도 정해놓지 않았을걸요. 개미들이 어디에 베팅하느냐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어디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개미들이 어디에 베팅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이브로 사이트에서 요거를 종목별 내역 보시면 서학개미가 한 달 동안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도 볼 수 있고 하루도 볼 수 있고 한데, 일단 한 달간 개미들 테슬라가 매수 1위입니다. 이 테슬라의 끝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얘는 지금 연초부터 제가 이거 개미들 이거 폭주하는 거 보고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개박살 나고 있죠. 자 보세요.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1위에 올라온 다음에 개박살 났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위 오르기 한 달 내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요거 마지막 폭주가 시작되면 이제 테슬라 개박살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가 하락. 그리고 보세요. 반도체 3배 상방 들어와 있죠. 금액이 탑3가 비슷해요. 탑3가 비슷하다고요. 얘네가 두드러진다고요. 게다가 테슬라 불이 테슬라 1.5배 불이 여기 들어와 있고, 거의 한 달간 서학개미들 테슬라 떨어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담는데, 이제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테슬라가 얼마나 개박살 나는지. 나중에 70% 아래까지 내년에 폭락하는 거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TQQQ가 없던 TQQQ가 올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다? 반도체 상방 폭주가 더 세다. 금액상 훨씬 셉니다. 이 나스닥 100에 대한 것보다. 요거 아시고, 자 3개월로 보시면은 금액도 더 커지죠. 금액도 더 아까 여기 1자가 붙었는데 지금 4자가 붙었죠. 뭐예요? 반도체 3배 상방. 이게 계속 쌓여가면은, 서학개미 이게 계속 쌓여가면은 엔비디아의 급락이 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뭐가 있었죠? TMF하고 1, 2, 3위 자리에 연초에는 이 반대 베어가 있었어요. 베어 하방 3배 하방이 있었다고요. SQQQ 3배 하방이 있었고 필반도체 3배 하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개미들하고 반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포지션 변환됐다는 게 현재는 키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개미들 반도체 상방 요거 조금만 더 쌓이게 되면 반도체 급락이 머지 않았다. 요거 이제 쌓일 때까지 조금 이렇게 해주다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엔비디아 어떡합니까 이제. 아이온큐 얘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개미들 워낙 폭주해가지고 옛날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3개월간에서 TMF 이것도 개박살 났죠. 이것도 연초에 폭주하다 개박살 났고, 그러니까 요 반대로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후에 목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목금에는 여전히, 자 요거는 이제 당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서학개미들 일단 반도체 상방의 폭주를 선언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의외로 지금 SQQQ가 들어와 있어요. 1, 2번이 지금 방향이 반대입니다. 얘는 3배 상방, 얘는 3배 하방이에요. 근데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한 2배 차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물론 이틀간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진 않죠. 2,400만 달러, 한 300억 되겠네요. 그죠? 300억. 이틀간 300억. 이거를 3개월, 6개월 계속 돌려가지고 어떻게 쌓이게 되느냐.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연초에 들어왔던 하방이 상방까지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고, 1년 단위로 봐도 이제는 오히려 상방이 우위가 되는 시점, 그렇게 됐을 때 지수는 개미들의 개세방꿀, 개미들 3배 베팅에 반대로 가는 게 꿀이다. 여러분 다수의 개미에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분할로 이루어진 일, 개미들이 어떻게 쌓는 것도 분할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버스 대용도 이렇게 분할로 가게 되는데 제 느낌부터 요번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패턴은 고려하고 있는데 그 반등의 강도는 이 개미들의 수급과 외국인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을 참조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판에 조금 힘든 이유는 이제 반등하다가 이제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무슨 이유를 대고 훅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런 게 좋습니다. 호재 때에 잠깐 오르다가 개미들이 상방 베팅하고 하락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패턴입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우크라 때처럼 악재인데 막 그렇게 됐을 때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왜냐면 악재니까는 개미들이 곧 하방에 베팅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요거 하나만 요게 왜 들어왔지? 요게 TQQQ가 딱 들어왔으면 상방에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설마 필반도체만 훨씬 더 많이 급락시키고 애플은 지탱하면서 여기는 이제 애플이고 자 이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 휘둘릴 거고 얘는 애플 시총상인 애플에 휘둘리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쳤을 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반도체 엔비디아만 급락을 먼저 하고 애플은 조금 나중에 해서 나스닥 지수는 많이 안 떨어지는데 필반도체만 먼저 아주 급락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틀간이니까 이것도 한번 저희가 좀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나스닥 차트 분석도 이렇게 길게 안 해드리죠. 보통 10분 컷, 막 5분, 7분 컷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해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지금 시기다. 제가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가든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 여러분에게 좀 길게 해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요 다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